네, 이번 영상은 식품위생학 마지막 부분과 공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첨가물을 보시면요.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가공 그리고 또는 보존하면서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 공정상 표준 온도는 20도예요. 식품 첨가물 공정상 표준 온도는 20도이다. 자, ADI가 뭐냐? 식품 첨가물의 1일 섭취 허용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섭취했을 때 아무런 장애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1일 섭취 허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ADI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용도를 보시게 되면 표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좀 많죠. 많긴 한데 시험에 좀 출제되는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보존료. 자, 보존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부제예요. 방부제. 우리는 빵과자를 하기 때문에 빵과자의 보존료를 좀 볼게요. 프로피온산 칼슘과 프로피온산 나트륨. 요 앞에 프로피온산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프로피온산 하면은 무조건 빵 과자의 방부제구나. 자, 그리고 간장이나 음료수, 청량 음료 속에 이제 보존료로 사용되는 것은 안식 향산인데 요것도 간혹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육 또는 고추장. 이렇게 이제 연제품, 파당금 등에 들어가는 보존료는 소르빈산 또는 소르브산이라고 하는 보존료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보존료의 구비 조건을 보시게 되면 무미, 무취, 무색으로 식품과 이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독성은 없거나 완전히 적은 것. 그리고 산과 알칼리에 안전해야 되고요. 식품의 변질 미생물에 대한 저지 효과도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존료의 구비 조건으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살균제나 이제 표백제, 그리고 착색류, 강화제 등등이 있겠지만 그 외에 항산화제와 밀가루 계량제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거죠.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식품 첨가물인데 항산화제의 종류에는 BHT, BHA, 그리고 비타민 E. 자,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놓아 주시는 게 좋고요. 프로필갈레이트 등 이제 요거를 항산화제로 사용을 합니다. 요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밀가루 계량제에는요, 브롬산칼륨, 그리고 가산화 벤조일, 그리고 이산화염소, 과항산 암모늄이 있고요. 밀가루 계량제도 좀 참고해서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서 184페이지를 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시험에는 뭐가 있냐? 아급성 독성 시험과 만성 독성 시험법, 급성 독성 시험법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D50 이게 뭐냐? 자, LD50 측정한다. LD50이란 독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이제 반수치사량인데요. 값이 적을수록 독성은 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HACCP 이거를 해썹이라고 읽고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위해를 예측한다. 어떤 위해를 예측해서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 즉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합니다. 자, 해썹은 준비 5단계와 7원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건 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해썹 준비 5단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해썹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자, 세 번째 3단계에는 제품의 사용 용도를 파악하죠. 4단계에는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를 작성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똑같이 공정 흐름도, 평면도 작성, 작업하고 현장과의 일치한지 여부를 봅니다. 자, 요게 해썹 준비 5단계가 되겠고요. 해썹 7원칙을 보시게 되면 원칙 1, 위해 요소 분석과 위해 평가. 원칙 2, CCP 결정. 자, CCP는 중요 관리점이란 뜻이에요. CCP는 중요 관리점. 자,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이거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설정,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설정, 검증 방법 수립. 자, 마지막으로 기록 유지하고 이제 문서를 유지하죠. 자, 이게 7원칙이고요. 이 문제는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있는 것처럼 해썹 적용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요게 이제 해썹팀 구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기에. 그럼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이거는 7원칙이 아니라 해썹 준비 5단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단계와 7원칙으로 나뉘어서 잘 알아놓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썹 구성 요소 보시게 되면 해썹 이제 플랜, 해썹 관리 계획과 SSOP, 자, 표준 위생 관리 기준, GMP, 우수 제조 기준인데요. 이 구성 요소도 참고해서 알아놓아 주시되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생관리로 넘어가서 먼저 개인위생관리에서는 복장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데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이제 모자 잘 착용하고 장신구, 액세서리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책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개인위생관리 방법 보시면 이제 건강검진 시험 문제에 이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조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 진단 받아야 하는 주기를 물어요. 그러면 1회, 매년 1회 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교차 오염. 자,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것이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 말합니다. 이거를 방지해야겠죠, 당연히. 식자재나 비식자재를 구분한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이제 설거지하는 수세미통에 갑자기 뭐 당근이라든지 오이가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식자재와 비식자재를 구분하는, 이렇게 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당연히 수시로 세척해야겠죠. 세척.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 올려놓는 것이 좋고요. 작업 흐름을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척과 소독된 배식 기구와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자, 용도에 따른 도마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색깔을 구분해서 도마를 사용합니다. 요것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죠. 자, 넘어가서 설비 위생 관리를 보겠습니다. 자, 창문의 면적은요, 벽 면적의 70%, 바닥 면적의 20-30%가 적당하고요. 제과 제빵 시 이제 마무리 작업에서 조도가 가장 바른다. 즉, 조도가 가장 밝아야 할 때는 제과 제빵 마무리 작업 때입니다. 이때 표준 조도는 500룩스 외워놓으 주시고요. 그리고 주방에 환기시킬 때 대형 한 개보다는 소형 여러 개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과 제빵 공정의 방서용 금속망은 30메시가 좋다. 이것도 외워놓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별표 치고 알아놔야 되는 부분 밑줄 쳤죠? 꼭 알아놔 주시고요. 그 다음 조리사의 직무로서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 나옵니다. 조리사의 직무. 당연히 조리를 해야겠죠. 조리. 그리고 구매 식품. 내가 구매한 식품의 검수 지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실무. 요게 조리사의 직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위생관리였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 및 작업 환경관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관리 및 작업 환경관리를 보시면요. 자, 공정관리의 정의를 보시면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위해 요소 분석을 통해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며, 자, 결정된 중요 관리점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것,
이제 공정관리의 정의라고 내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빵 제조 공정의 4대 중요 관리 항목. 시간 관리, 온도 관리, 습도 관리, 공정 관리. 이 4가지가 매우 중요한 관리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꼭 외워 놓아 주시고 바로 이제 작업 환경 관리 넘어가시면 작업 환경. 자, 위생 지침서가 있고요. 작업장 관리에서는 이제 작업대와 냉장, 냉동고 이런 등등등의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를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쭉 읽어봐 주시는데 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진열대, 우리 쇼케이스 있죠. 쇼케이스는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세척해서 자연 건조가 좋으나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판은 우리가 이제 물로 씻게 되면은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형유를 발라서 280도씨에서 1시간 정도 굽는 것이 좋다. 저울을 이제 사용해 보시는 분들 무조건 아실 거예요. 위에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아래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한다. 요 외에도 있겠지만 책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공장 시설을 배치.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공장 시설을 배치할 때 우리 판매 장소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빵집이 있어요. 판매하는 장소가 있고 안에서 만드는 장소가 있겠죠. 자, 이때의 비율. 판매 장소의 면적과 공장의 면적의 비율은 2대1이 좋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많지만 이 부분 정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191페이지에 매장 관리와 베이커리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장 관리와 베이커리 경영 이 파트는 식품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만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능사에서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문제를 푸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 번씩 인력 관리하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읽어봐 주시는데 판매 관리하기도 이제 원가가 어떤 건지 원가의 개념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관리하기에도요. 고객 만족의 3요소라고 해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휴먼웨어적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 생산 관리죠. 생산 관리. 기업 활동의 구성 요소 7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차 관리와 2차 관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차 관리에는요. 사람, 재료, 자금 이 3가지가 먼저 주어져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재료가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 이 3가지. 사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2차 관리에는 방법, 시간, 기계, 시장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의 종류를 보시면 이건 이제 195페이지 나옵니다. 195페이지에 지금 별표 쳐 있는 부분 있죠? 자, 원가의 종류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와요. 원가의 종류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주셔야 돼요. 네, 원가의 3요소에는 먼저 직접 원가와 제조 원가, 총 원가가 있는데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직접 원가에 속해요. 그리고 제조 원가는 이 직접 원가가 들어가고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총 원가가 나옵니다. 총 원가는 직접 원가, 즉 제조 원가 있죠.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더해진 제조 원가와 판매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속해서 총 원가가 나온다는 거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1인당 생산 가치, 그리고 노동 분배율, 생산 가치율의 공식들이 나오죠. 이 공식들도 외워서 나중에 수학 문제로 나올 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케팅 관리. 자, 마케팅 관리에는요.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점이 표로 나와 있어요. 198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 거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손익 관리에는요. 손익 계산서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 요소,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것도 책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20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장 관리와 베이커리 경영 내용이었습니다.